첫 번째 해줘야 될 것들은 분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분수를 소인수분해 주는 걸 먼저 해줘야 돼. 그럼 12 나누기 x 형태니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리고 분모는 x겠지? 이렇게 소인수분해 주는 게 1단계. 2단계는 유한소수란 말이 나왔지? 그러면 유한소수란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분모에 2나 5만 있어야 돼. 만약에 3이나 7이나 11 같은 다른 소수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슨 소수가 된다? 무한 소수가 되거나 순한 소수가 돼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을 해주고, 자, 세 번째 1번과 2번 힌트를 합치면은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지게 돼. 즉 x는 분자에 3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 개는 가져도 돼. 근데 두 개, 세 개는 안 되겠지? 분모에는 2와 5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분모에는 2가 몇 개가 와도 상관없어. 5도 몇 개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럼 이 구조를 만족하는 숫자를 찾아달라는 소리야. 그렇다면 1번 보면 9라는 숫자는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3이지. 자, 우리가 구조에서는 3이 한 개만 만족돼야 돼. 두 개는 안 돼. 그래서 탈락. 2번 15라는 녀석은 3 곱하기 5지? 그러면 3 하나, 그 다음에 5도 한 개. 그럼 얘는 만족하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것들이야. 자, 계속 가볼게. 3번은 18이야. 18은 2, 9, 18이지? 그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돼. 3은 한 개까지 내지만 두 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이야. 그래서 틀렸고, 4번 같은 경우에는 21이야. 21은 3 곱하기 7이지? 3 한 개는 가능해. 근데 나머지 2와 5만 돼야 되는데 7이 남았으니까 얘도 탈락. 자, 5번 같은 경우에 36이지? 36은 6 곱하기 6이야. 그리고 2 곱하기 3으로 표현했을 때 두 개씩까지지. 자, 2는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3은 한 개만 가능해. 그래서 얘도 탈락. 들어갈게. 자, 우선 순환소수를 바꾸는 거 되니까 반복되는 숫자를 찾아야겠지? 그러면 23, 23, 23이 반복되는 게 보여. 그럼 우리는 3.23이라고 적고 반복되는 처음에 땡, 끝에 땡이야. 얘는 지금 틀린 거겠지? 자, 그 다음에 21, 21, 21이 반복되니까 0.21이라고 적고 반복되는 거의 처음, 끝에 땡땡을 붙여. 그러면 얘도 틀린 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30, 130, 130이야. 그러면 4.130이라고 적어놓고 제일 앞쪽과 제일 끝쪽에 땡땡이를 붙여주면 돼. 얘가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수는 2341, 2341이네. 2341, 2341, 2341 이렇게 4개가 반복되지. 그럼 1.2341이라고 표현하고 제일 앞쪽과 제일 뒤쪽에 땡땡이 붙여주면 돼. 그럼 여기 땡땡이 때문에 틀리게 되겠지. 뒤에 숫자도 1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5번은 890, 890이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은 7.890이라고 해놓고 8과 그 다음에 끝에 있는 0에다가 땡땡을 붙여주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복되는 숫자를 정확하게 잘 찾아줘야 돼. 3번이지. 자, 순환소수가 나와 있어. 일단 순환소수는 정리가 먼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먼저 해줘야 될 건 x는 해서 41점 반복되는 게 3, 50, 50, 50이 반복되고 있어. 그럼 3은 그대로 적고 50이 반복돼. 그럼 처음과 끝에 땡땡이를 붙여주면 되겠지. 자, 여기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야. 그럼 이때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게, 자, 순환마디가 있으면 순환마디 끝 지점까지 몇 칸이 동안인지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색깔이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자, 빨간색으로 가면 숫자 하나, 둘, 셋. 순환마디 제일 끝까지 3번이잖아. 그러면 3번은 1000x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순환마디 앞까지야. 그러면 소수점이 한 칸만 가면 되겠지. 그럼 이거는 10x가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빼주는 게 분수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들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억해야 될 거는 순환소수로 바꾼다 하나, 두 번째는 순환마디 제일 끝쪽까지 갈 동안 몇 칸 이동하느냐, 그 다음 순환마디 앞쪽까지 가는데 몇 칸 이동하느냐 라고 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럼 정답은 지금 4번이 되겠지. 분수가 나왔지. 이 분수를 어떻게 한다? 소인수분해하는 게 먼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하지가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약간 달라. 왜냐하면 소수로 나타낸다고 돼 있어. 그러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80번째, 100번째 이런 말들이 나오면 순환소수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려면 우리가 보통 분모를 99 또는 0으로만 구성된 걸 바꿔줘야 돼. 근데 전부 다 9가 가능하다면 바로 바꿔주는 게 좋아. 그럼 111에서 26이 있는데 분자 분모에다 9를 곱할게. 그러면 999가 되고, 26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봐. 26은 20하고 6이 있는 거지. 그럼 각자 9를 곱해. 그러면 29, 18에서 180이고 69, 54지. 180과 54를 더하면 어떻게 돼? 234.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속도가 빠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순환소수로 바꾸게 되면 999는 순환마디가 3개라는 소리니까 0.234 해놓고 처음과 땡, 끝에 땡 이렇게 실제로 나눠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속도가 좀 더 빠를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순환마디가 몇 개다? 3개구나를 하나 알게 된 것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80번째 있는 자리를 구하고 싶으면 80을 순환마디의 개수인 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은 몫은 2, 3은 6하고 20이니까 3, 6, 28이겠지? 그럼 나머지는 얼마? 2야. 그럼 이 2라는 의미는 순환마디에서 두 번째 숫자를 의미해. 그럼 두 번째 숫자가 얼마지? 3이 되겠지? 그럼 이게 정답이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81번째래. 그럼 얘도 3으로 나누면 이때는 27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지. 그럼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는 마지막 세 번째 숫자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2, 3, 4에서 4가 되는 것들이야. 그럼 3, 4가 문제에서 구하는 것들이고 이걸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4는 7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돼. 정의 관련된 문제들이지. 자, 그럼 하나씩 해석을 하자. 자, 모든 무한소수라고 나왔어. 그럼 모든 무한소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순환하는 순환소수라는 게 있고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소수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그러면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바꿀 수 있어.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겠지. 근데 비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안 돼. 그러면 모든 무한소수가 유리수라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것들이야.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소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분수가 될 수 없으면 유리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또 틀린 말이 되겠지. 그 다음 3번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들이 있어. 하나는 분수, 하나는 소수야. 분수나 소수. 근데 소수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 하나는 유한소수, 다른 하나는 순환소수.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순환소수가 하나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것들이야. 한 번 더 탈락. 자, 두 순환소수 0.4땡과 3.6땡이 있지.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그 분모가 서로 같대.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0.4땡 같은 경우에는 9분의 4야. 더 이상 약분되지 않아. 그럼 분모가 9라는 거 확인이 되고 3.6땡 같은 경우에는 9분의 36 빼기 3이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9분의 33이 돼. 얘들은 3으로 약분 가능하네. 그럼 얘는 11이 되고 분모는 3이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분모가 3이니까 0.4땡의 분모인 9와 다르게 되겠네. 그러면 이것도 틀린 것들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가 있대. 그럼 모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대.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위에서 요 범위 있었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는 모두 순환소수다. 맞는 말이겠지?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5번. 소수가 나왔지? 그러면 순환소수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분수로 바꾸는 작업들이야. 그러면 0.83땡이네. 그러면 땡이 하나니까 9개, 땡이 없는 것들은 0의 개수. 그리고 숫자 그대로 적고 땡이 없는 거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분모는 90이 그대로 되고 83에서 8을 빼면은 75가 되겠지. 그럼 5로 약분을 한번 해보자. 5로 약분하면 5 1로 5, 25가 되고 5 1로 5, 8, 40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3으로 한 번 더 약분 가능하지? 3, 5, 15, 3, 6, 28.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하분수로 표현하면 6분의 5가 나오는 것들이야.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 2단계 자연수 x를 어떻게 하라고? 곱할 거야. 곱했더니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 되었대. 자, 그러면 식을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할 수 있을 거야. 6분의 5라는 거에다가 x를 곱할 거야. x를 곱했더니 어떤 별표라고 할까? 별표의 제곱이 된 것들이야. 그렇게 했을 때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니? 라고 하면 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는 있으면 안 돼. 그럼 x는 반드시 6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제곱이 돼야 되려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그러면 5가 하나 있잖아. 이 5가 한 개만 있으면 안 되잖아. 2개, 4개, 6개가 돼야 돼. 그럼 x는 5도 반드시 하나는 포함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추가로 뭔가의 제곱 형태가 있으면 오른쪽 별의 제곱처럼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럼 x는 이런 구조를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네. 단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5르기 30이지? 그럼 30 곱하기 네모의 제곱 형태가 x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가 있을까? 1이나 2나 3이나 4나 차례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랬을 때 1을 한번 넣어보자. 네모가 1이라고 치면은 기억이라고 해서 그러면 x라는 수는 얼마가 돼? 그냥 30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탈락이네. 두 번째, 네모에 2가 들어간다고 치자. 그러면 x는 30에다가 2의 제곱인 4를 곱할 거야. 그럼 120이 되네? 세 자리가 되네? 그럼 얘는 가능한 거지? 120이 위에 있네? 정답이란 소리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자, 네모가 얼마? 3이라고 치자. 그럼 x는 30에다가 3의 제곱인 9를 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270이야.
그럼 얘도 세 자리니까 되기는 해. 근데 가장 작은 거라고 물었으니까 탈락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들. 그래서 이렇게 형태에 필요한 것들을 구조화하는 작업들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첫 번째 해석해야 될 건 분수를 소인수분해를 분수해야겠지. 첫 번째 27은 3의 세제곱이고 분모는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k야. 그럼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이 약분이 가능하지. 그럼 분자는 3이 될 거고 분모는 5 곱하기 k 형태가 될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어떤 게 된다? 무한소수가 된대.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무한소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분자에 어떤 숫자가 있어. 근데 분모에는 누가 있어야 돼? 2나 또는 5 이외의 숫자가 들어가야 돼. 즉 3이나 7이나 11 같은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석을 했을 때 자, 12 이하의 모든 자연수 k의 값들을 더해달래.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달라는 소리지. 자, 그러면 형태를 한번 보면 k라는 녀석이 분모에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분모에 있는 거에서 반드시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이 들어오면 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하나 3이 분자에 있어. 그래서 약분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3을 하나를 포함한다? 그건 안 돼. 최소한 3은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2나 5 같은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3, 7, 11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들이야. 자, 그러면 숫자를 하나씩 넣으면서 한번 약분을 하고 남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러면 1번에서는 24잖아 지금. 24가 이제 값들의 합이니까 12 이하의 자연수 k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k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숫자는 5 곱하기 1 분의 3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분모에 5만 있잖아. 그럼 얘는 무한소수가 아니고 요한소수가 되겠지. 그럼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탈락. 자, 그 다음 두 번째 k가 2라고 쳐보자. 그러면 5 곱하기 2에 3이야. 이 녀석도 분모에는 2와 5 이외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러면 이 분수도 유한소수가 돼서 답이 될 수는 없는 것들이야. 그럼 k가 3이라고 쳤을 때는 5 곱하기 3분의 3이야. 3, 3 약분이 되지? 그러면 남는 거는 누구? 5분의 1이야. 그럼 이것도 2와 5만 남은 거니까 2와 5 중에서 그래서 유한소수가 돼서 탈락. 그러면 k가 4일 때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5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지? 분자는 3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분모에 2 또는 5만 있어. 다른 게 필요한데 없지. 그러면 이 녀석도 유한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러면 k는 이제 5라고 한번 해보자. 5가 들어가면 5 곱하기 5에 3이야. 그럼 이 녀석도 분모에 2 또는 5만 있는 거지? 5만 존재.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겠지? 탈락. 자, k가 6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5 곱하기 6인데 6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럼 분자에 3 있고 3, 3 약분해버리면 남는 건 2 곱하기 5분의 1이야. 그럼 2 또는 5만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유한소수가 돼서 정답이 될 수 없네. 자, k가 7이라고 쳐보자. k가 7이면 5 곱하기 7분의 분자 3이야. 분모에 2, 5 이외의 숫자가 나와 있네.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될 수 있다? 무한소수 또는 순한소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얘는 무한소수가 될 수 있네.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일단 7이 후보가 하나 남았어. 그 다음에 8도 한번 넣어보자. 8은 5 곱하기 8인데 8은 2의 세제곱이지. 그리고 분자에 3이야. 그럼 분모에 2와 5만 있으니까 얘는 유한소수겠지. 그러면 탈락. 자, k가 9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5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지. 그리고 3이야. 그럼 3, 3 한 개 약분하면은 최종적으로 3 곱하기 5분의 1. 2와 5 이외에 3이라는 게 하나 존재하네. 그러면 이 녀석은 무한소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야. 9번도 구독되는. 그 다음 k는 10이라고 쳐보자. k가 10이면은 5 곱하기 10이야. 10은 2 곱하기 5로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분자에 3이야. 그럼 정리하면 2는 1개고 5는 2개. 분자에 3이 하나야. 분모에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은 유한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어. 자, k가 1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5 곱하기 11 분의 3이야. 그러면 이 녀석은 11이 존재하지. 그러면 2와 5 이외의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한소수가 되네. 이 녀석도 정답이 가능하네. 12를 대입해보자. 5 곱하기. 자, 12는 4, 3, 12야.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분자에 3이 있어. 그러면 3, 3 약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이야. 2와 5로만 구성되어 있네. 그럼 얘는 유한소수에 들어가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결국에는 7하고 9하고 11 요 세 가지만 가능하겠지. 그럼 더하면 9하고 11 다음에 20, 7 다음에 27이 최종 합되는 것들이야.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것들.
자, 이렇게 자연수란 조건이 나왔을 때 고등과정까지 마찬가지인데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대입해서 푸는 것들이 안정적일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똑똑하게 좀 시간을 단축해서 푼다라고 하면 앞쪽에서 우리가 K값을 구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3은 하나 약분돼도 되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녀석은 3은 하나 반드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왜 약분될 거니까. 근데 무한소수가 되려면 K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라고? 3은 하나 들어오면 안 되고 최소한 2개는 들어와야 되고 7도 들어올 수 있고 11도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3은 2개 이상 필요했으니까 3 가능하지? 제곱해서 그 다음에 7이 한 개 있는 것도 가능했어. 11도 가능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섞어도 되겠지. 뭐 얘들 3하고 7을 섞어도 되는데 11보다 큰 소수는 누가 있을까? 13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12 이하라고 했으니까 안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석을 하면 훨씬 빠르게 해석은 가능하고 이게 생각이 안 날 경우에는 지금처럼 대입해서 푸는 것들을 연습해 줘야 돼. 진행을 할 때 자, 분모가 70인 수야. 자, 분모가 70인 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유한소수라고 되어 있어. 그럼 유한소수는 분모에 2나 5만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 그럼 첫 번째 분모가 70이라고 했고 분자는 모르니까 x로 먼저 둘게. 그럼 70분의 x라고 두고 소인수분해를 하면 7 곱하기 10 0이 있을 땐 10으로 계산을 해줘. 그럼 다시 정리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x로 보면 되겠지. 자, 이때 이게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잖아. 유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분모에는 2와 5만 있어야 돼. 그러면 7은 있으면 된다? 안 되겠지. 그럼 x는 7의 배수를 가지게 되면 7, 7이 사라져서 분모에 2와 5만 남아. 그럼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는 수라고 했어. 그럼 유한소수가 아니야. 그 말은 순환소수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순환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7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사라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7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x는 7의 배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라는 말들이야. 이 힌트를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쭉 나열했을 때 100번째 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돼. 자, 그러면 7의 배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7의 배수는 뭐가 있지? 7 곱하기 1인 7이 있을 거고 7 곱하기 2인 14가 있을 거고 7 곱하기 3인 21이 있을 거야. 쭉 가서 7 곱하기 7은 70이 되겠지? 자, 이렇게 쭉 찾아갔을 때 100번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부터 100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00 안에 7의 배수는 몇 개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러면 7에 우리가 72, 7 곱하기 10이니까 70에다가 대략 30 이내의 숫자, 즉 28이겠지? 28은 47, 28이잖아. 그럼 14번째겠지. 7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은 7은 7, 78, 98이 돼. 자, 그러면 100 이하에서는 7의 배수가 14개가 있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면 나는 100번째 찾고 싶은데 100이라는 숫자가 진짜 내가 원하는 100이 아니고 7의 배수 14번째 것까지 뺀, 즉 100에서 14를 뺀 86번째란 소리야. 그렇다면 100번째가 되려면 이 빠진 14개 7의 배수만큼 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14개가 빠졌으니까 114번째 정도가 추가돼야 돼. 그런데 100을 넘는 수 중에 7의 배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7 곱하기 15는 얼마냐는 거야. 그럼 7 곱하기 15는 10하고 7 곱하면 70이지? 그 다음에 5, 7, 30보니까 105가 돼. 그리고 하나 더. 7 곱하기 16이라고 하면 여기 7을 하나 더한 게 되겠지? 그럼 112가 될 거야. 자, 그럼 112까지는 몇 개가 빠졌지? 16개가 빠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112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112개의 숫자가 있어야 돼. 근데 7의 배수가 몇 개가 있다? 16개가 있어. 그러면 112에서 16개를 빼야겠지. 그럼 얼마가 돼? 12 빼고 4가 남으니까 96이 남겠지. 그럼 나는 100번째니까 4번 더 진행이 돼야 되잖아. 그럼 4개를 더 넣으면 116개까지 하면 되겠지. 그러면 7 곱하기 17은 얼마인지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 112에다가 7을 하나 더 하면 되겠지. 119야. 그럼 이 119는 116보다 밑에 수잖아. 그러면은 116까지는 7의 배수는 16개만 있다라는 말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116까지가 내가 100번째의 수라고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을 해줘야 될 것들은 위로 올라가서 70분의 116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7 그 다음에 116은 우리가 소인수분해하면 8 4로 되겠나? 4로 되겠네. 116을 4로 나누면
4, 2, 8, 그 다음에 36이지? 4, 9, 36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29는 안 되지? 그러면 4 곱하기 29 2로 약분하게 되면 2 곱하기 29의 분모는 5 곱하기 7 순환 소수가 돼야 되니까 분모에 7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딴 건 없지? 자, 그러면 더 이상 약분은 안 되니까 계산해버리면 5, 7이 35가 될 거고 29를 2배 하면은 40, 58이 되겠네? 그러면 A는 얼마? 58. 그 다음 B는 얼마? 35. 이렇게 힌트가 찾아지는 것들이야. 그럼 거기서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58 빼기 35겠지? 그러면 이거는 23이 되겠네.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개수를 세는 과정이기 때문에 7의 배수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줘. 자, 첫 번째 힌트는 3의 제곱이 지금 3번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곱하기에서 밑수가 똑같으면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지.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3의 6제곱이 될 거야. 이게 3의 a제곱과 같다고 했으니까 a는 6이 된다 라고 힌트를 하나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밑수가 3이지? 그러면 3의 2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3의 2 더하기 b로 표현을 할 거고, 옆에 있는 243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산해보면 3의 5제곱이야. 좀 외워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 그러면 5제곱이 되려고 하면 2 더하기 b가 5가 돼야 되겠지? 그럼 b는 얼마? 3. 이렇게 두 번째 힌트 찾았고, 세 번째 힌트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야. 같은 3의 제곱이 3개야. 그러면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3의 제곱, 즉 3의 1제곱 더하기 2 밑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3의 세제곱은 얼마? 3의 c제곱이랑 같대. 그래서 c는 3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돼. 자, 여기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3의 앞에 거 1번 때문에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마치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조심을 좀 해줘. 자, 그럼 우리는 A, B, C를 다 찾았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는 6이었지, B는 3이었고 C는 3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9가 되겠지. 더하기로 표현하니까. 그러면 15가 정답이 되겠지. 그러면 실수했네. 9가 아니지. 이건 6이지. 자, 그래서 이거 9하고 또 그란다. 6이지. 그럼 6 더하면 12.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돼.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인데 거듭제곱이지. 그렇다면 이건 전부 다 소수로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표현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8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8은 우리가 2의 얼마? 세제곱이지. 그러면은 그리고 32는 2의 5제곱이야. 그렇다면 8의 a제곱 곱하기 32는 8의 a제곱 2의 세제곱이지. 그럼 2의 세제곱 해놓고 괄호 밖에 a. 그 다음에 32는 2의 5제곱이야. 다시 풀면 2, 3a. 괄호 풀면 안에 거 밖에 곱해지니까 곱하기 2의 5제곱이야. 그럼 밑수가 2 똑같은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지. 그럼 3의 a 더하기 5로 표현하면 되겠지. 이 녀석이 2의 14랑 같대. 그렇다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3a 더하기 5는 14로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5가 넘어가서 빼기 5로 바뀌면은 3a는 얼마? 9가 되겠지. 그럼 3으로 약분하면 a는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 것들이야.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자, 두 번째 해석에서 81은 우리가 3의 4제곱이야. 9, 9, 81이라서. 그리고 9는 3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겠지. 그러면 81의 b제곱 나누기 9의 3제곱은 바뀌면 3의 4제곱의 b 나누기 3의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3의 괄호니까 안에 밖에 꼭 곱해줘야 되지. 4b가 될 거야. 그리고 나누기 3의 4제곱. 그런데 나누기는 곱하기로 표현 가능하지. 4b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1이야. 그러면 약분 되겠지. 그럼 뺀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3의 4b에서 빼기 4가 되는 것들이야. 이게 3의 몇 제곱이랑 10제곱이랑 같대. 그럼 지수끼리 밑수가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4b 빼기 4는 10이야. 4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래서 14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한 게 여기 밖에 있게 3이지. 그러면 이 3은 6이 되겠네. 여기서도 6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6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다시 4b 마이너스 6이 10이 돼. 그럼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러면 4b는 16이 돼. 그럼 b는 4가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럼 a는 3이었고 b는 4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더하기 b니까 3 더하기 4 해서 7이 정답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3번이 정답.
여기서는 부피 관련된 문제지. 그럼 원기둥이 나왔을 때는 일단 반지름들 먼저 알아야 되고 높이도 알아야 돼. 그러면 원뿔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알고 있어야 되고 높이도 알아야 돼. 모른다면 뭐 x 같은 문자로 정하면 되겠지. 그럼 높이는 전통적으로 h로 표현하니까 h만 하나 바꿔놓을게.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a b제곱이라 문제 나와 있는 건 똑같지? 그림이랑 똑같고 높이도 확인하면 되고 기둥의 부피래. 그럼 부피 공식이 생각나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면 원 기둥의 부피지. 부피는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럼 밑넓이는 원이니까 원넓이 공식을 하면 되겠지. 그럼 보통 파이 r 제곱이라고 나올 거고 높이는 보통 h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원뿔이 나와야겠지. 원뿔의 부피는 마찬가지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자, 모든 부피는 기본적으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런데 뿔 종류는 항상 누가 붙는다? 3분의 1이 하나 더 붙어야 돼. 그래서 공식으로 따지면 3분의 1, 밑넓이가 원넓이랑 같으니까 파이 r 제곱 해주면 되고 h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원기둥 부피랑 지금 원뿔의 부피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공식이 나와서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 그러면 원기둥 먼저 들어갈게. 밑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야. 그럼 파이고 반지름이 누구라고? 3a b의 제곱의 제곱 파이 r 제곱이고 높이는 얼마? b분의 4a 제곱이야. 이게 누구랑 같다? 원뿔의 부피랑 같아. 그러면 3분의 1이고 밑넓이는 파이 r이 누구야? 3a 제곱이야. 3a 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 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럼 양쪽에서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들 약분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자. 그래야 숫자가 간단해지니까. 자, 파이 먼저 없앨게.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를 조금 해줘야겠네. 자, 여기 거듭제곱 먼저 풀면은 3을 제곱하면은 9가 되겠지. 9고 a가 제곱이고 b가 4제곱. 그 다음에 b 4a 제곱이야. 그 다음 오른쪽에는 3분의 1은 그대로 있고 괄호를 풀게 되면 숫자는 9가 되고 a는 4개, b는 2개, 그리고 h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은 것들 날리면 되겠지. 자, 일단 9가 있고 9가 있으니까 날리고 그 다음에 a가 2개, 2개 해서 총 4개지. 날리면 될 거고 그 다음 b가 2개네. 그럼 여기 날리고 2개만 남는다 라고 표시하면 될 거야. 그러면 왼쪽에서 남은 것들은 얼마가 있지? 자, 숫자는 다 날아갔으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 b가 아직 있지. b 한 개 날리면서 여기 한 개로 바꿔주면 될 거야. 그럼 숫자는 4 그리고 문자는 b만 남았고 오른쪽은 3분의 1이 남았고 h야.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 h는 12b라고 이렇게 힌트가 나오는 것들이야. 그러면 원뿔의 높이는 얼마? 12b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들이야. 문제. 우선은 간단하게 정리해 줘야 될 것들이 있을 건데 지금 괄호 안에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괄호 안에 거를 쌤은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 일단 거듭제곱으로 먼저 다 없애주면 좋겠네. 그러면 일단 27은 그대로 있고 8도 하나 있고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 되겠지. 근데 그 전에 요거 먼저 계산할게. 제곱이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고 9가 될 거고 x는 2개 y는 4개 형태로 갈 거야. 그리고 곱하기 갑자기 곱하기는 거는 바로 해도 되겠지. 그 다음 네모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니까 역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분모는 네모의 세제곱 곱하기 9x제곱 y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3을 x제곱 y 4제곱으로 나눈 것들이야. 자, 약분 가능한 것들 먼저 찾아볼까? 자, 일단 3하고 27하고 약분하면 9가 남겠지. 그 다음에 x가 지금 제곱이지. 그럼 여기 제곱이니까 하나가 세제곱에 3 2개가 약분되고 y는 세제곱 다 날아가고 여기 하나만 남겠네. 그러면 됐고 분모에 있는 9랑 분자에 있는 9랑 약분되고 사라질 거고 그렇다면 남은 거는 요거 x 하나밖에 없네. 그 다음에 8 남았고 네모 세제곱이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분모에는 8 색깔 바꿔 살짝. 자, 8 네모 세제곱 분의 분자는 x 하나가 있는 거고 오른쪽은 3은 약분됐으니까 1로 표현하고 x제곱 y 4제곱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네모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네모를 양쪽에 곱하거나 전체를 뒤집어도 상관없겠지. 전체를 뒤집으면 8 네모 세제곱을 x로 나눈 거고 마이너스 x제곱 y 4제곱이야. 그러면 양쪽에 x를 곱해버리자. 그러면 xx 약분되고 8 네모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x 세제곱 y 4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8로 나눠버리면은 여기 8분의 1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네모는 세제곱 해서 표현되는 거니까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아까 y가 여기 하나 살아있지. 그럼 얘가 세제곱이 되네. 그럼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이 되지. 여기 하나 약분된 거 빼먹었네. 그러면 y 해서 세제곱,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네모는 얼마? 괄호 안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y, 이게 최종 답이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y가 어딨나? 1번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구해야 될 것들은 네모 또는 x는 안 되고 a나 b 이런 문자로 치환해도 가능하다.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 값을 줬어. 그럼 바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밑에 보면 x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y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럴 때는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위에 있는 힌트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약분 가능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왼쪽 요렇게랑 요렇게 하트 모양처럼 따로따로 보겠지. 자,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걸로 해서 풀이를 할 거야. 자, 그럼 따로따로 한번 적어 볼게. 자, xy를 x로 나눈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빼기 x분의 4x제곱 y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면서 분자에 있는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버리자. 그래 덜 헷갈려. 그 다음 마이너스 xy에 3xy제곱, 그 다음 더하기 xy분의 2x제곱 y제곱이 되겠지. 자, 첫 번째 거 xx 약분하면 y 혼자만 남겠지. 그 다음 두 번째도 xx 약분하면 마이너스 4xy가 남을 거고, 여기선 x 한 개, y 한 개씩 남김 약분을 하면 3y가 되겠네. 그 다음 x 한 개, y 한 개씩 하면 xy 한 개씩 남을 거야. 그래서 더하기 2xy가 돼. 자, 그럼 y는 y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xy랑 플러스 2xy 계산하면 마이너스 2xy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숫자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2 곱하기 y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일단 빼기 2. x는 얼마? 2.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하고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지? 플러스 1. 그 다음에 2 약분하고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야. 그러면 2가 남겠네. 그럼 최종 답은 3.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야. 항상 정리 먼저 해줘. 질문들이지. 우선은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하나씩 풀어볼게. 그럼 는 해서 4x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5xy가 될 거고, 그 다음 괄호 풀면은 마이너스로 가야겠네. 마이너스 axy, 그 다음 플러스 2ay의 제곱이야. 자, 동량끼리 계산 가능한 것들이지. xy. 그러면 4x제곱은 그대로 가고, 여기 있는 xy로 봤을 때 동류항들이 있지. 그러면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라고 해서 xy로 묶어주고, 그 다음 2ay의 제곱 이렇게 볼게. 자, 여기서 개수를 찾는다고 하면 주인공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들, xy가 주인공이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들, y제곱이 주인공이면 여기 괄호에 있는 것들, 얘들이 전부 다 개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힌트로 주어진 게 x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에, xy 개수는 여기 앞에 있는 괄호 이거겠지?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래. 그럼 a가 넘어가자. 그럼 이렇게 플러스 a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이 돼. 아,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구해졌네. 그랬을 때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얼마야? 여기 그냥 4라고 되어있지? 4 그대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y제곱의 개수는 2a지.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되는 것들이야.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달라네.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4, 그 다음에 y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정답은 1번. 괄호가 여러 개가 있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안에서부터 풀자. 자, 그럼 안에 거부터 먼저 풀면 괄호를 먼저 풀어줘야 되겠지.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법칙 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3x, 그 다음 플러스 3y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어? 5x 마이너스 2y가 있는 괄호가 있겠지. 그럼 동량끼리 계산하면 5x랑 마이너스 3x 계산하면 2x고, y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이니까. 그럼 이 앞에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들은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그럼 앞쪽에는 2x 마이너스 y가 있을 거야. 이렇게 꺽쇠 관료가 되겠지. 그러면 x는 x끼리 계산하면 4x가 될 거고, y는 y끼리 계산하면 사라지네.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면 이 꺽쇠 관료가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x. 그리고 앞쪽에 누구? 6x가 존재하네. 그럼 최종 답은 2x가 되겠네. 1번. 그래서 괄호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푼다 라는 거 기억해주고. 문제들이야. 자, 이 넓이 관련된 문제에서 힌트가 어떤 게 있냐면,
각 계단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계단의 높이와 너비가 같다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어. 토막을 내버려. 토막을 냈을 때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얘들이 다 똑같은 것들이야. 그러면 가장 이쁜 그림들은 정사각형 형태처럼 그려지는 거겠지.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한테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지. 필요 없는 거는 요 세 칸이야. 그럼 전체 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여기 세 칸을 빼버리는 것들이야. 이해되겠나? 자, 그러면 한 칸의 길이를 먼저 해보자.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높이가 다 똑같아. 그러면 B라는 높이를 3등분한 거니까 얘는 3분의 1 B가 되는 거야. 이 한 칸 한 칸이 전부 다. 그 다음에 가로로 한 칸은 6A 플러스 9를 3으로 나눈 거겠지? 그러면은 2A 더하기 3이라는 게 가로 크기야. 자, 그러면 전체 넓이, 크다란 전체 넓이에서 조그만한 직사각형 몇 개를 3개를 빼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주면 돼. 그러면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B 곱하기 6A 플러스 9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 빼기 3 곱하기 가로 길이는 얼마? 이 조그마한 녀석은 가로가 2A 플러스 3이야. 그러면 2A 더하기 3. 그 다음 높이는 3분의 1B가 되겠지? 그럼 계산해보면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관료를 풀게. 그럼 6AB가 될 거고, 그 다음 9B가 돼. 그 다음 여기서 첫 번째 거 풀면 요 3, 3 약분되겠지? 그러면 B만 분배법칙 되니까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3B가 되는 것들이야. 그럼 동량끼리 계산하면 AB에 대한 동량 계산하면 4AB가 될 거고, 9B에서 3B를 빼버리면 6B가 되겠지. 자, 이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넓이가 되는 것들이야. 그럼 4AB 더하기 6B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 16번에 4번. AB가 주어져 있어. AB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문제인데, 이 대입해야 될 문제 뒤에 게 조금은 복잡하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반복되잖아. 그럼 이걸 풀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분배법칙을 이렇게 하면 6A가 될 거고 마이너스 15B가 될 거고 더하기 7B가 될 거야. 그럼 동량끼리 계산하면 6A 15B에서 7B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B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6A 빼기 8B야. 그럼 AB를 대입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분수는 조금 우리한테는 불편해.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2A는 해서 2를 삭제해버리고 4를 곱해서 4B는 이라고 정리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구한 게 6A 빼기 8B잖아. 그럼 AB 그대로 넣어도 돼. 근데 우리가 조금 센스 있게 한다 라고 치면 분수가 없는 게 좋잖아. 그래서 6A라는 녀석은 3 곱하기 2A로 생각을 하고 8B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4B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2A가 저기 식의 X 빼기 Y였잖아. 그러면 3 곱하기 X 빼기 Y로 생각을 하고 4B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Y지? 이렇게 하면 분수가 없어서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분배법칙으로 풀면은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가 되겠지? 그럼 X랑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 계산하면 마이너스 5Y가 되겠지? 자, 이게 최종 정답.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Y는 3번이 정답이겠네. 단위에서 AX 플러스 BY 걸로 바꿔달래. 그리고 AB를 빼달라고 하네. 그럼 밑에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서가 있어야 되겠지? 첫 번째 순서는 일단 거듭제곱 뭐 괄호에 2제곱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지? 이거 계산을 해주고 두 번째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는 것들을 연습을 해주면 돼. 그럼 첫 번째 여기에는 거듭제곱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나누기 있네? 그럼 곱하기로 뭐 뒤에 것도 거듭제곱 없으니까 바로 얘를 곱하기로 바꿔주는 작업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뒤에도 거듭제곱 없지? 그러면 그냥 곱하기로 바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앞부분이 18x 제곱 y고 빼기 6x y 제곱이지? 그러면은 분모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되지.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뒤쪽에서는 마이너스 하나 있고 분자에는 12x y 더하기 8y 제곱 이렇게 돼 있고 뒤쪽은 분수니까 분모로 내려가기보단 역수를 취해주는 거 뒤집어주는 게 편할 거야.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옆에 있는 거는 분자랑 같이 2y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2y 분의 5 이렇게 2y에서 많이 실수가 나니까 조심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따로따로 정리해보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면 바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바꾸는 것들 있지. 자 그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바꾸면은 18x제곱 y 그 다음 분모에는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6xy 제곱에다가 분모 마이너스 3xy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나면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로 해놓고 12 xy가 있는데 거기에 5가 곱해지면 되겠지. 그리고 분모에는 2y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더하기
8y 제곱이 분자에 있는데 거기다 5를 곱하고 분모에는 2y가 있으면 되는 것들. 자, 약분할 것들 한번 찾아보자. 자, 3하고 18하고 약분하면 6이 되겠지? 그럼 부호는 아직 마이너스 남아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 숫자는 6, x 한 개 날렸으니까 한 개 남겠네. y는 다 사라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 숫자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x 한 개씩 날리면 사라지고 y 하나씩 날리면 y 한 개가 남겠지? 그래서 2y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여기서 2로 약분하면 6이 되겠지? 그럼 5, 6이 30, 그래서 30이라는 숫자 먼저 적어주고 y 한 개씩 날리면 x만 남네. 그럼 여기서 2로 약분하면 4가 남지? 그럼 부호는 플러스고 숫자 4하고 5 남았으니까 20, y 한 개 없애버리면 분자에는 y 하나만 남는 것들이야. 자, 여기서 이제 동량끼리 계산해 줘야겠지? 마이너스 6x랑 30x 계산하면은 24x가 될 거고, 20y랑 2y 하면은 22y가 될 거야. 자, 이게 누구랑 같다고? ax 플러스 by 꼴이랑 같대. 자, 그러면 a는 얼마가 되지? 24가 되고, b는 얼마가 되지? 22가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럼 원하는 건 a 빼기 b니까 24 빼기 22는 2가 나와야 되겠지? 정답은 2번. 이거 먼저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 각도나 길이를 알고 있는 것들을 표시를 좀 해주는 게 좋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접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접었다라는 문구가 나왔을 때는 항상 같은 길이, 같은 각도를 찾아주는 습관들을 가져가죠. 자, 다시 접었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라고 같은 길이하고 각도를 찾아줘야 돼. 지금은 길이를 관련된 걸 찾을 거야. 왜냐면 넓이를 질문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자. 자, A에서 B까지가 Y야. 그럼 A에서 E도 접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A, B, F, E라는 게 정사각형이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쪽 길이는 Y가 되게 돼. A 길이는. 그럼 ED 길이는 전체 길이 AD에서, 즉 2Y 빼기 X에서 Y를 하나 빼면 되겠지? 그럼 Y 빼기 X가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럼 다시 오른쪽에 EDHG라는 요 사각형이 있지? 여기에서 정사각형이니까 DH의 길이도 뭐가 돼? Y 빼기 X가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AB가 Y야. 그러면 DC도 Y가 되겠지? 그럼 Y에서 Y 빼기 X, Y에서 Y 빼기 X를 빼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HC 길이는 X가 되는 것들이야. 그럼 역시 접었으니까 HC랑 JC 길이가 같아서 X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BC 전체 길이가 얼마였지? 2Y 빼기 X였어. 그래서 이게 Y였단 말이야. 그럼 FC도 ED랑 같은 Y 빼기 X겠지? 그럼 Y 빼기 X에서 X를 빼버리면 여기 FJ의 길이는 뭐라고? Y 빼기 2X가 되는 것들이야. 그럼 요 길이는 X가 되잖아.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넓이 S는 가로가 Y 빼기 2X고 높이가 얼마? X가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XY 빼기 2X제곱 이렇게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은 XY 빼기 2X제곱 어딨나? 여기 2번이 정답이 되게 되겠지? 자, 이렇게 풀면 되십니다. 끝. 부등식에 해라고 주어졌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5가 해래. 그럼 해는 나오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대입을 해버리는 게 해석하기가 좀 쉬워. 그러면 xr에다 5를 대입하면 5 빼기 4는 얼마지? 1이지? 1은 3보다 큰가? 아니지. 이건 틀린 말이지. 그럼 얘도 틀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x에다 1을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5야. 계산하면 얼마? 3이야. 3이 3보다 같거나 작아? 같은 경우는 되잖아. 그럼 얘는 정답이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3번에서 6을 집어넣으면 6 빼기 3은 얼마지? 3이지? 근데 그 3이 3보다 작아? 틀린 말이겠지? 달라. 4번에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7이야. 그럼 3분의 마이너스 7은 대략 얼마가 되지? 대분수 아니면 소수로 표현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2.xx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게 마이너스 2보다 큰가? 아니지, 작지. 소직선에서 표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xx는 대충 이쯤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리게 되는 거야. 자, 5번 마이너스 2가 근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이야. 그럼 계산하면 6 빼기 1이니까 얼마? 5가 되겠지. 근데 5가 5보다 큰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으면 몰라도. 그래서 5번도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2번. x의 범위가 먼저 주어져 있고 별도로 바꿀 만한 건 없네. 간단히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y에 대한 힌트가 하나 나와 있지. 식이. 그러면 이런 식들이 나왔을 때는 고등 과정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주는 게 x는 네모꼴로 정리하거나 y는 네모꼴로 정리해. 그래서 문자의 숫자 개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 떠올라주면 좋겠어.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궁금하대. 근데 지금 주어진 건 x 범위잖아. 그럼 x 범위를 y 범위로 바꾸려면
y는 이라고 정리하는 게 맞아. 주인공이 y니까. 그럼 y는 이라고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자 힌트가 3x 플러스 y는 1이잖아. 그러면 y만 남기고 넘기면 1 빼기 3x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는 y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소리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는 이렇게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2보다는 같거나 작다야. 그러면 지금 y가 1 빼기 3x처럼 생겼으니까 일단 x에 가까이 있는 마이너스 3 먼저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3을 다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 12가 되겠지.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음수로 곱했으니까 반대가 돼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x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될 거고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겠지. 부등호 방향은 위에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좀 보기가 편해.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다시 바꿀게. 이렇게 자리를 바꿔치기 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6보다 같거나 크고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1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y 모양이 되려면 아직 부족한 게 있지. 1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1을 다 더할 거야. 전부 다 1을 더할 거야. 그럼 1을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1 빼기 3x가 되겠고 1을 더하면 13이 되겠지. 자 이렇게 최종 형태가 나왔는데 가운데 있는 1 빼기 3x가 누구랑 같아? 1 빼기 3x는 y랑 똑같잖아. 그럼 이 부분을 y로 바꿔치기 해도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그러면 y의 범위는 마이너스 5 이상 13보다 미만. 그러면 이게 a가 되고 이게 13이 b가 되는 거겠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b 빼기 a라는 녀석은 b가 13이고 a가 얼마?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13 더하기 5가 돼서 18이 되는 것들이야. 그럼 정답은 4번. 이 되는 것들. 이렇게. 자, 그림은 세수 ABC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고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돼 있어. 그리고 절대값 A는 절대값 C보다 크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절대값이라는 건 거리를 의미하잖아. 그러면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게 지금 B지.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A 순서야. 그럼 숫자를 하나 지정하는 것도 괜찮아.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지정을 하자. 그럼 C는 플러스 2라고 지정해보자. 거리가 좀 더 머니까. 그럼 절대값 A는 3이라고 지정해도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3이야. 왼쪽에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숫자 넣으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기억에서 AB, BC야. 그러면 BB는 똑같으니까 약분해도 되지. 그럼 양쪽에 B로 나눠줄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B는 뭐야? 음수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 그래서 남는 건 AC지만 부등호 방향 반대. 그럼 A가 C보다 큰가? 아니지. A는 왼쪽에 있는 음수고 C는 오른쪽에 있는 양수야. 그리고 숫자만 봐도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니까 당연히 틀린 게 되겠지. 그 다음 니은으로 가보자. 자, 마이너스 A가 C보다 크대. 자, A가 숫자로 보면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얘는 플러스 3이 될 거고 C는 얼마? 2가 될 거잖아. 그러면 성립이 되겠네. 얘는 맞는 말. 디귿에서 C 나누기 A, C 나누기 B야. CC가 똑같지 지금. 그럼 C는 양수니까 양쪽에 나눠도 상관이 없어. 부등호 방향도 바뀌지 않아. 그러면 A분의 1, B분의 1이야. 자, 우리가 분수가 있으니까 역수치해도 되지.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지? 반대가 되겠지.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고 반대 방향. B가 A보다 더 커요. 실제로 보면은 더 큰 게 맞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디귿은 맞는 게 되겠지. 그 다음 리을 가보자. 이쪽에 할까? 리을에서 B 더하기 A. 그 다음 B 빼기 절대값 C야. BB가 똑같지. 그럼 양쪽에 B를 빼는 거지. 빼는 거나 더하는 거는 부등호 영향에 없지. 그럼 이렇게 약분. 그러면 약분해야지. 삭제. 그러면 A가 마이너스 절대값 C야.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A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 다음 C는 2야. 그럼 절대값 해도 2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중에 큰 게 누구야? 음수에서는 위치를 잡아줘야 되지. 0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잖아. 그럼 비율도 맞는 게 되겠지. 그럼 니은 디귿 리을에서 5번이 정답.